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어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 이어서 오늘 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했지만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지금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앞서 영상에도 있었지만 굳이 삼중고 난기류를 꼽아보자면 수사가 있고 증인 문제, 보이콧인데 가장 새로운 뉴스이기 때문에 보이콧 문제. 한국당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까요? 과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의원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그 연찬회 중에 의원총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의원들이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는 피의자를 청문회장에 쓰는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이미 이제 검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네. 바로 사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을 하다가 좀 유보된 의견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견해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전공법으로 사퇴를 시켜야 된다, 청문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확인된 여러 가지 사실, 특히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딸의 논문 부정 문제라든지 장학금 특혜라든지 사모펀드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사퇴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지도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명을 처리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네. 그간에 계속 청문회를 이틀 심지어는 3일 하자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청문회를 보이콧한다. 그러면 역풍까지는 아니어도 네.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진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조 후보자 부인이라든지 그 처남이라든지 또는 그 전 재수라는 분이라든지 논문 부정에 관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이 증인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까지 합의를 해가지고 소환에 대한 송부를 하지 않으면 채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이 안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빨리 입장을 번복하고 네. 청문회 하겠다고 얘기하고 오늘 중으로 증인 합의를 봐서 증인들이 좀 출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거부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인데 김 전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이제 그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 보이콧 하려는 의도가 무산된 거죠. 의총에서. 그러면은 지도부의 생각이 거부당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나경원 원내대표나 결론이 안 난 한교안 대표의. 것만으로도? 네, 그렇죠. 네.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안 된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해서 정말 무리하게 이틀, 그러니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틀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또 명분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게 이 조국 그 내정자에 대한 고발을 주도해온 것도 자유한국당이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청문위원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물론 바른미래당도 했고 다른 단체에서도 네. 하고 이현주 의원도 했지만 결국 같은 사안을 가지고 지금 돌려막기식으로 어쨌든 고소가 많이 벌어진 것을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인사청문회 전에 이렇게 고소고발이 난무한 적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보고요. 네.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검찰 수사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두 전 의원을 모셨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 전국에서 검찰의 강제 수사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저께 압수수색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게 보통 형사 일부에 배당됐다가 형사 일부라는 것은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한 닷새 전부터 특수 2부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특수 2부라는 데는 고소 고발된 내용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굵직한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 같은 것을 조사할 때에 네. 범죄자가 감추고자 하는 부분들을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 특수 2부의 수사라는 것은 사실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어떤 혐의가 나오고 증거가 나오면 그대로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오늘 일부 그 후보자 가족과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돼서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 오늘 오후에 단독으로 보도된 일부 언론의 내용을 보면 계좌 추적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을 하고 검찰에서도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갖고 분명히 엄정하게 조사하는 것, 이 과정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압수수색 과정이 마치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좀 경계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청문회를 앞두고 네. 있는 거고요. 청문회 일정이 확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뭐 야당에 의해서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굉장하게 이제 있지 않은 사건이 부풀어지고 가짜 뉴스가 횡행하기 때문에 검찰이 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과 더불어 이제 그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야당의 의혹 때문에 했다고는 하나 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함께 지금 사실관계를 계속 해명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일부 단체 그다음에 정치인들에서 고소고발된 사건을 강제 수사로 이동했다는 것은 청문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과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좀 정말 황당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검찰 권력이 이 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나오는 마당입니다. 과도하게 안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그 장관의 자질이 있는지 정책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점을 밝혀내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것을 검찰에 검찰이 고발하면서 지금 이제 네. 강제 수사가 들어간 건데요. 지금 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지금 경찰의 수사 안 받고 있는 부분도 당연히 지금 문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것도. 앞서 정 전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약속한 날짜에 열리려면 5일 전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면 지금 증인 채택을 마무리돼야 되는 시간인데 일단 지금 뭐 한국당에서는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 몇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3명에서 25명으로 줄긴 했습니다. 자,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가족 문제, 가족 포함 여부 아니겠습니까? 후보자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사례는 없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은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내용도 그렇고 계좌 추적도 하는 것도 그렇고 후보자 가족 중에 범죄적 혐의가 추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후보자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자의 처남.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부인이 처남한테 돈을 줬고 그게 이제 가족펀드에 들어갔다. 그리고 공동학원 같은 경우도 처남이 장시간 행정실장으로 복무했다. 이런 네.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인과 처남이 나오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동생과 동생의 전부인을 다 신청을 했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논문 부정과 관련해서는 당연하게 이제 그 장모 교수는 당연히 증인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뭐 의협 회장이나 병리학회 이사장 그리고 오늘 이제 문제가 됐던 소위 노한웅 부산 그 의료 원장 이런 분들 그리고 이미 벌써 이제 뭐 도피성 출국을 한 사람들인데 그 코링크 P라고 해서 네. 조국 후보자가 사실상 가족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에 실질적인 대표라고 총괄 대표라고 하는 뭐 오촌조카 조모 씨 거기에 대표 이상호 씨 근데 사실 이분들 벌써 해외 출국했대요. 뭐 등등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 출석이 불가피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네. 처음에 90명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했다가 지금 25명으로 줄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이 사람은 왜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지를 저는 10사람 남짓 딱 정해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민주당이 거부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적 혐의에 가깝게 연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한다고 그러면 사실 민주당에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다도 압축해가지고 네. 한 10명 내외로 해서 왜 이 사람들이 꼭 나와야 되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오늘 합의 봐서 그러니까 증인 통보했으면 채택의 좋겠습니다. 좀 당위성을 설명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그럼요. 예. 네. 네, 저는 인사청문회법의 주의 의무 조항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18조에 따르면 위원은 허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청문위원에게 되는 건데요. 지금 계속 그 논문 부정이라고 단정하는데 그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저희는 해명이 됐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이다 내지는 뭐 조국 후보자가 가족 폰드를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허위 사실일 수도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그 후보자 측의 가족을 총동원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전에도 이제 뭐 신청을 해서 한 번도 이제 그 가족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네.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이냐를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야 네. 된다고 보기 지금 때문에 가족 포함 예. 네, 가족을 총동원해서 망신 주고 사실은 그것은 자진 사퇴하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면면이 나온 김에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증인을 누구라고 꼽으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네. 그 증인 관련해서도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가장 의심을 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딸의 연구 부정 논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논문이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조국 씨의 딸이 소위 연구를 하기 위한 윤리 심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에 심의를 받았다고 허위 기재를 했기 때문에 병리학회 이사장이 이 논문은 하자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장 교수가 소명을 하든지 아니면 직권을 우리는 학회지에서 내릴 수밖에 없다.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그걸 자꾸만 왜 의혹이라고 논문은 제가 제출하지 그래서 않았습니다. 말씀을 네, 논문을 드리면은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딸을 증인으로 불러오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네. 어떤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아버지의 청문 때문에 딸이 나오는 것을 한국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저희가 동의가 되겠어요. 근데 제가 부인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장 교수의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탁, 그리고 공주대 논문을 만들 때 자기 친구인 교수한테 인턴십을 한 부탁, 그리고 가족펀드에 가장 많은 돈을 넣고, 그리고 그 처남한테 돈을 줘서 지금 추정되는 게 3억 5천만 원이 처남과 처남 아들이 그 펀드에 들어왔다는 얘기. 네. 더더군다나 그 동생의 이혼한 전 처에게 증여를 한 사람도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명의신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또 부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외가 정문에 나오는 경우가 사실 상상해 보기 어려운데 어떻든 지금 의혹의 중심에 서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한 사람이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전 의원께서는 최소한 후보자 부인은 나와야 네, 한다 이런 나올 수밖에 입장이시다. 없는 상황. 예. 아니 강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 부인에 대한 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오늘 가족들이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인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조국 수석 그만두라는 얘기라니까요. 지금 얘기하시는 건요. 그리고 계좌 추적도 지금 검찰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수사로 말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이 자료로 답변하면 된다고 보고요. 왜 가족이 나와야 됩니까? 조국 수석에 대한 장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청문을 하는 건데요. 그 의혹에 예. 대해서는 연좌제는 김 아니지 전 의원께서는 않습니까? 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 이런 네, 그렇죠. 입장이신 네. 거죠? 연자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최종호 공교부 장관이 다주택자가 문제가 돼가지고 사퇴했잖아요. 후보자가 사퇴했잖아요. 네. 우리 이전에 장관 후보자 중에 부인이 벌집을 갖고 있어가지고 사퇴한 경우도 있어요.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 명료하게 그 본인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다른데 지금 조국 후보자는 여태까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왔냐면 연구 부정에도 자기는 관여한 바 없고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예를 들면 그 논문을 만들었던 그 논문 전체적으로 교신저자로서 진행을 했던 장모 교수가 그 부인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공주대에 있는 교수도 부인이 직접 딸을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좌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후보자의 가족으로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것을 범죄로 볼 건지 의혹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지금 후보자는 자기는 문제 없다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문제가 없다고 요 문제는 청문회가 여기까지만 열리면은 듣겠습니다. 얘기할 것이고 이틀이지 않습니까? 이틀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가족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범죄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겠죠. 그러나 후보자 측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또 보이콧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한다면 증인 채택을 위해서 논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소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받아서 또 거기서 밝혀내면 될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이 사실은 두 분의 어떤 토론 과정을 통해서도 미뤄 짐작이 가능합니다만 증인 채택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통상의 경우에는 네. 그 집권당 측에서 증인을 강력히 반대를 하게 되면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지금 25명도 고집하지 말고 핵심 증인을 10명으로 딱 집중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한국당 입장에서 한국당 네, 전략을 입장에서, 짜야 된다 이런 바른미래당도 말씀이시죠?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왜 꼭 필요한 증이다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에서 그걸 거절을 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진실 규명의 한계가 있지만 국민 여론은 굉장히 더 악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제 생각인데요. 서로 만족할 만큼 증인 채택이 안 됐다 손 치더라도 예. 청문회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봐서는 민주당에서 뭐 예를 들면 그 참고 관계인들 뭐 두세 명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여론의 그 역풍은 엄청나게 큰다고 봐야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입시 전문가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따님의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계속 하고 네.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해명을 하는 것은 보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의혹 제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보도가 되는 편파성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그러니까 입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도를 설명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학원 그 의료 원장도 그동안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국 그 장관 내정자가 말씀하는 내용을 부합하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도 괜하게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마치 조국 내정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더 씌우는 것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선에서 저는 이게 증인이 채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2일과 3일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언제까지는 좀 정해져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통상. 이제 첫날 집중해야 된다라고 치면 내일 되는 거고요. 둘째 날에 집중해야 된다면 모레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넓게 보면 모레까지는 좀 네, 그렇죠. 시간이 있다고 네. 볼 수 있겠군요. 자, 한국당 보이콧 문제를 좀 알아봤는데 이 부분도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여당 분위기가 당혹 정도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에 어떤 방해 의도가 있다고 좀 어떤 그런 판단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 전 의원께 분위기가 좀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오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이제 어쨌든 이메일 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상황이 밝혀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체포영장 압수수색을 하면서 당연히 내부적으로 치러야 될 과정을 일단은 생략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좀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소명이 된 곳조차도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조국 내정자에 대한 어떤 정책 판단, 검찰이 이제 지금 해야 될 시점은 인사청문회를 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데 네. 이미 선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전날 검찰 개혁과 관련된 발표를 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국민 여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그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저도 19대 국회를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여러 차례 했고 그다음에 검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소 고발이 난무한 것도 물론 문제지만 네. 이렇게 인사처분을 앞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지 사건이 아니라 고소 고발이 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네. 특히나 이제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이를테면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제발 네. 좀 집권당에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 지명되고 임명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이란 사람은 네. 권력이나 집권당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자유한국당 반대하지 말고 믿어달라. 이런 검찰총장을 써야 된다고 집권당 대표들이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봤을 때에 이거는 정말 고소 고발에 국한돼서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네. 정말 특수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거의 압수수색 영장 거의 전부가 지금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수사의 필요성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옮겨져 가면서 그게 한 닷새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수사를 준비하려다 보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다 보니까 주요 증인들이 이거 주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한테도 돌아와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특수부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하게 되면 네. 그것을 명료하게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특수부의 명운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사를 어떻게 안 하냔 말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전날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은 안 하면서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얘기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 자체는 26일 날 신청한 게 맞아요. 네. 그래서 하루 만에 나왔거든요. 저 방대한 압수수색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그 발언 나온 다음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내밀하게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옮긴 게 닷새 전의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얘기한 것 때문에 얘기를 했다? 오히려 저는 지금 검찰이나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분위기는 조 후보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대한변협 회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칭찬을 했던 대법관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실명을 걸고 조국 후보자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물러나라는 분도 있지만 임명을 반드시 강행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는 점을 얘기한 겁니다. 검찰 개혁을 방해 또는 잘 안 되게 하기 위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 실명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 청원에서 보면은 오늘 아까 그 오전으로 보면 49만 명이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된다는 청원이고요. 반대하는 게 27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론도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 반대했던 여론이 임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융단 폭격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단 폭격을 어느 조사가 그런 조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주에 발표된 조사는 하나도 그런 게 데이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정확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꼭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앵커께서 진행 안 하고 왜 저한테 질문을 바로 합니까? 아니, 어쨌든 그런데요.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정확한 거 되니까요. 청원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49만 명이 임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반대한다는 건 27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진행이 되면 많은 부분의 소명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한다고 다 유죄가 아닙니다. 저희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도 국회의원들 무더기로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재척사를 이유로 국정조사할 때 못하게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특수부에서 수사가 안 되고 다 그게 유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저는 김현 전 의원께서 언급하신 데이터가 어떤 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들은 걸로 하겠고 끝나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극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당과 지지율에 또 어떤 지금 상황이 영향을 미칠지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가 되겠죠. 저는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기 전까지는 여론은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정권이 촛불로 등장했다고 그러는데 대학생들이 촛불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분들은 어느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정말 공정하지 않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하는 것이 위선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주말을 하면 대학도 다 개학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조국 후보자가 이번 주말 안에 사퇴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본인이 그렇게 지금 청문회를 가겠다고 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면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9월 2일, 3일 날 하니까 국민들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굉장히 뜨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면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많은 부분에서 소명이 됐는데 안 보고 안 들으면은 저는 뭐 소명이 안 됐다고 보는 거고 네. 의혹만 보는 분들은 의혹만 보는 거지만 소명이 된 것을 보는 국민들은 또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지금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